원래 내가 이 차량을 가지고 올 생각은 아니었어. 원래는 BMW 3 시리즈 중에 3세대 모델 236 모델을 가지고 오려고 했었고, 그 중에 318IS를 가지고 오려고 했었어. 230이랑 너무 다른 주행 질감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나는 그 차량을 보고, 심지어 이 차량을 구매한 주말에는 236 318IS를 예약까지 잡아 놓은 상태여서 보려고. 아마 보러 갔었으면 사왔을 정도로 나는 236이 푹 빠져 있었는데, 이 차량을 우연찮게 아는 동생이 이것도 판다고 보여줬는데 너무 예쁜 거라. 흰색이 BMW의 이 디자인을 너무 예쁘게 보여줘서 그런지 몰라도 훅 빠져버려서 바로 그 다음날 약속을 잡고 내려가 버렸어. 정말 이 차량을 보기 전에 자는데 잠도 못 자겠더라고. 너무 설레가지고. 그래서 내려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엔진 미션이라든지 주행 질감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서스펜션이라든지 이 시트라든지 너무 편한 거라. 사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차량들 스타일은 작고 재미있는 스타일이야. 사실 이 차량은 나의 스타일은 전혀 아니지. 그런데 뭐 타이밍이 잘 맞았을까? 이 차량이 편안한 게 싫을 법한도 한데 뭔가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3사를 그냥 그 당일날 내가 마티즈를 끌고 내려갔는데, 차량을 거기에 양해를 구하고 두고 이 차량을 가지고 올라와서 등록을 해버렸지. 차량 가지고 왔습니다. BMW 5 시리즈의 E34 모델입니다. 이 차량은 2500cc고요. 지금 가지고 온 키로수가 271,052km입니다. 이만큼 E34를 언젠가는 사야지라고 했지만은 지금은 운전의 재미가 더 우선시되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정말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순서가 바뀌어진 상태에서 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딱 가지고 왔을 때 나에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게 큰 장점이자 큰 단점이었어. 너무 편안한 게 나한테는 단점이더라고. You see, petting your dog is one of the most relaxing things you can possibly do. 난 재밌는 걸 원했으니까. 그런데 타면 탈수록 이 편안한 게 장점이 돼가고 있는 중이야. 완전 100% 장점이 되진 않았지만은 이 차량이 내한테는 굉장히 이 편안함이 생각보다 싫지 않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왜 편한 차를 선호하는지를 알 것 같은 느낌? 심지어 이 차량은 모르겠어, 쇼기 순정인지 모르겠지만은 하체를 아직 안 띄어봐서 못 봤지만은 스프링은 다운이 되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승차감에 로스는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동시에 뭐가 궁금해지냐 하면, 순정 스프링을 넣으면 얼마나 더 편해질까? 물론 지금 이 다운된 스프링이 외부에서 봤을 때는 참 예쁘거든. 그래서 당장은 바꿀 생각은 없어. 예쁘니까. 그런데 언젠가는 한번 바꿔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 얼마나 더 편해질까? 그리고 이 차량은 내 주변 사람들한테, 심지어 우리 가족들한테도 인기가 굉장히 좋아.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큰 차를 좋아하잖아. 그렇다 보니까 이 큰 차를 일단 선호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편하다고 좋아하고, 그리고 심지어 차에 일절도 관심이 없는 원치라는 친구가 있어. 그 친구가 휴대폰에서 처음으로 이 올드카 라이프를 6년 7년째 하고 있는데, 처음 휴대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더라고. 그만큼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가지고 왔던 모든 차량들 중에 가장 선호되는 차량인 것 같아. 심지어 나는 G3가 230과 G3가 가장 예쁘다 생각하는데, 아니야, 이 차가 제일 이쁘대. 심지어 이 차량은 E34인지도 몰라. 그냥 이 차량이 예쁘대. 왜냐하면 클래식해 보이고 각져 보이는데 세련됐기도 하고, 주행 질감이 무엇보다 약간 벤츠를 닮았다고 하더라고. 차를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아예 차에 대해서 아예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다고 나도 생각을 했는데, 그런 친구들이 타더니 벤츠의 느낌이 살짝 묻어나 있다 라고 할 정도로. 근데 나도 그래. 나도 뭔가 BM은 다이나믹한 주행을 추구하는 차량인 줄 알았는데, 이 5 시리즈를 타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편안해서, 그리고 이 차량을 나는 데일리로 생각하고 샀기 때문에 이 편안함이 점점 더 마음에 들기 시작하지. 물론 지금은 처음에 이 차량을 받기 전에 에어컨 가스가 샌다고 들었어. 그래서 에어컨 가스를 거기서 바로 보충을 하고 넣으니까 에어컨이 나오긴 나와. 사실 시원하게 나오고 히터도 따뜻하고 덥게 나오는데, 지금 수리에 대해서 잠깐 문제점을 얘기를 하면,
센터페시아 쪽에 송풍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히타밸브라든지 아니면 송풍구도 약간 헐렁해서 이것도 교체하고, 그리고 시트도 내가 가져오기 전에 움직여졌었는데 이 시트가 죽어버렸어. 지금 전차주 말로는 시트 안에 뭐 퓨즈 박스라든지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아마 이번 달에 233 모임을 가서 한번 많은 고수분들한테 조언을 한번 얻을 생각을 하고 있고, 외관도 군데군데 까짐도 있고 이러지만 그게 크게 눈에 띄게 거슬리진 않아.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차를 봤을 때 세세하게 보면 아니겠지만 보통 남차는 그렇게 세세하게 보진 않잖아. 깨끗하대. 근데 내가 봐도 약간 1m만 떨어져서 봐도 차가 굉장히 깨끗해. 모든 등화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깨끗한데, 하지만 이 차주가 완벽하게 되고 나서는 서서히 이제 고칠 것들이 보이지. 나는 그리고 이제 한 봄쯤 돼서는 여름을 준비할 텐데, 그때는 냉각수 계통이랑 에어컨을 한번 손을 볼 거라. 그리고 뭐 시트도 뭐 중고를 갈아 끼우든지 아니면 수리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내년 초까지 내가 정비 비용은 한 200에서 300 정도를 생각을 해. 근데 이렇게 멋지고 승차감 좋은 차를 가지고 와서 초기 정비 비용으로 200~300을 쓰고 만약에 뭐 데일리로 전혀 문제없이 탈 수만 있다면, 물론 지금도 데일리로 타기에는 너무 손색 없이 좋아. 그런데 좀 더 컨디션을 올리면 좀 더 편하게 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올드카, 영타이머 차량들은 이런 것들이 차량을 가지고 와서 몇백 정도, 많게는 한 1000만 원 넘게 지출을 초기에 완벽하게 잡기 위해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 뭐 그렇게 한다면 그래도 나는 새 차보다 좀 더 이득인 것 같아. 이 차량이 뭐 아반떼 크기, 뭐 소나타보다 좀 작든 뭐 이 정도 크기라고 하는데, 그런 차량들은 3천 전후 할 거라. 근데 1000만 원 초반에 가지고 와가지고 1000만 원을 써도 2천만 원이야. 그런데 디자인도 예쁘고 뭔가 추억되고 승차감도 좋은 차량을 탈 수가 있다면, 뭔가 자동차로 힐링을 하는 나 같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 그리고 많이 타보지는 않았지만은 확실히 도심에서는 이게 520이 아니고 525i다 보니까 배기량이 좀 있다 보니까 도심에서는 확실히 연비가 안 좋아. 공식 연비도 8km대고, 근데 고속도로에서는 생각보다 연비가 잘 나오는 것 같은 느낌?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이 차량이 고속 주행을 하기에 좀 더 적합한 것 같아. 승차감도 좋고 이러니까. 그리고 이거는 고급류를 너무 좋다고 하는데 데일리로 탈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일반유를 넣어봤어. 그런데 G3 같은 경우는 일반유랑 고급유랑 확실히 차이가 나더라고. 그런데 지금은 고급유를 안 넣어봤지만 일반유를 넣어도 출력이 생각보다 편안하게 쭉 밀어주는 맛이 굉장히 좋아. 한 190마력 정도가 되는데, 아직은 크게 뭐 전차주분이 관리를 뭐 나쁘게 하지 않고 괜찮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출력이 생각보다 쭉쭉 밀어주는 게 전혀 고속 주행에도 부담이 없는 상태야. 그리고 외관을 봤을 때는, 외관은 사실 나는 전경을 더 좋아했어. 왜냐하면 230과 비슷하게 거의 흡사하게 생겨가지고 나는 그 230의 느낌이 너무 좋아서 좋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지금은 점점 후기형의 이 디자인이, 예전엔 촌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게 더 세련되게 느껴져서 나는 사실 전기형으로 바꿀 마음은 없어, 프론트는. 그리고 리어도 이 니은자 모양의 대루등이 나는 굉장히 매력적이야. 좀 더 이 뒷부분이 프론트보다는 좀 더 클래식하고 좀 앤틱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는 날렵하게 보이는데 점점 리어로 갈수록 이 두툼해지는 이 라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 실내는 딱 BMW 전형적인 느낌이야. 이때 동안 내가 230을 탔고 G3를 타고 있고 또 234를 가지고 총 3대를 탔는데, 딱 8, 90년대는 BMW만의 맛이 있어. 물론 뭐 F바디부터 내 느낌에는 좀 변하기 시작해서 G바디에는 완전 새롭게 변했지만은 이 90년대, 80년대 이 디자인이 딱 있어. 물론 센터페시아도 236에 비해서는 뭔가 구조가 달라. 그런데도 이 기본 디자인의 베이스는 나는 비슷한 것 같아. 그리고 이 BMW는 벤츠와 다르게 좀 투박한 맛이 있어. 디자인에 뭔가 유선형보다 각을 더 중요시하는 이런 맛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취향 저격이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지금 비머 매니아로서, 비당으로서 꾸준히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리고 확실히 5 시리즈다 보니까 고급스러움은 확실해. 승차감뿐만 아니라 뭔가 3 시리즈랑 비슷해 보이면서도 뭔가 송풍구도 더 많고, 그리고 뭐 에어백들도 보이고 우드도 보이고, 그리고 이제 기어봉 쪽이라든지 뭔가 고급스러움이 보이는데, 중요한 건
팔걸이는 있어서 너무 좋은데 중간에 콘솔 박스가 없어. 아마 팔걸이 때문에 이 공간이 협소해서 안 만드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이 운전석의 수납은 조금 아쉬운 느낌. 그리고 로켓식 쪽의 수납도 조금 좁아. 그래서 이것도 좀 아쉽고. 그리고 뭐 룸미러, 사이드미러 뭐 투박한 느낌이라서. 근데 이게 싫지는 않아. 이 당시에 90년대에서는 어쩜 이게 세련된 모습일 수도 있었을 것 같으니까 지금이야 너무 많은 디자인, 너무 화려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상할지 모르지만은 나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어. 근데 진짜 웃긴 거는 지금 오디오야. 오디오가 순정이 들어가서 좋은데 주파수가 90밖에 안 돼. 80대의 주파수만 잡을 수가 있는 거라. 그래서 이 차를 내가 1년, 2년, 3년 오래 타면 아마 오디오는 순정은 두고 바꿀 것 같아. 다른 것들은 뭐 트렁크도 나쁘지 않아. 지금은 G3를 타고 마티즈를 타다가 5 시리즈를 타기 때문에 2, 3, 4 그래 크질 않다고 들었어, 실내는. 그런데 아니야. 나는 마티즈를 타고 G3를 타서 그런지 몰라도 세상 호텔이야. 세상 궁전 같아. 그래서 일단은 가지고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장점이 오히려 더 많이 보일 수가 있는데, 타면서 한번 점점 더 리뷰를 자세히, 연비도 체크해보고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더 자세히 보고 해볼 수 있도록 해보려고. 뭐 어쨌든 간에 여기는 마음에 안 드는데 수납 공간은 요렇게는 있고, 그리고 여기 오디오가 오리지널. 그래서 여기서 이 테이프 됐어. 이거 김원준 테이프야. 김원준 모두 잠든 후에. 여기 세팅은 일단은 시간만 맞춰놨는데, 여기는 다양한 뭐 연비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데, 옛날 230 탈 때 조금 공부를 했었는데